바다에서 가장 우아한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날개처럼 펼쳐진 지느러미로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만타가오리. 이 장엄한 생물이 지금 인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바다, 무분별한 어업,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만타가오리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생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놀랍게도 관광산업이 만타가오리의 구원자가 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만타가오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타가오리를 마주한 다이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영혼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과학적으로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만타가오리의 뇌는 모든 어류 중에서 가장 크고 복잡합니다. 몸무게 대비 뇌의 용량이 고래상어보다 훨씬 크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전체 뇌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울을 확인하고 두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자신을 관찰하는 모습이 관찰됐죠. 돌고래나 침팬지처럼 명확한 자기인식은 아닐 수 있지만 단순한 반사행동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만타가오리가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그릇된 믿음 때문입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 만타가오리의 아가미판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죠.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 미신 하나가 수많은 만타가오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가미판 1kg에 수백 달러가 거래되면서 밀렵이 급증했죠. 더 큰 문제는 만타가오리의 번식률이 극도로 낮다는 겁니다. 암컷은 1년 이상 임신 기간을 거쳐 단 한 마리의 새끼만 낳습니다. 그것도 2에서 5년에 한 번씩만요. 이런 번식 전략은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급격한 개체수 감소 상황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줄어든 개체수는 다시 늘어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해양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만타가오리는 플랑크톤 여과 섭식자로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치면서 먹이를 걸러먹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까지 함께 섭취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타가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40년 이상을 사는 이들의 체내에 축적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좋을 리 없겠죠.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플랑크톤의 분포를 바꾸고 있습니다. 만타가오리의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타가오리 보호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생태 관광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 진행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만타가오리 한 마리가 관광을 통해 평생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는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죽은 만타가오리는 단 한 번 팔려서 고작 500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는 명백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민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자 암팟 지역은 만타가오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관광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타가오리를 보호하고 있죠. 생태 관광의 성공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야간 만타가오리 스노클링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밤에 물속에 조명을 비추면 플랑크톤이 몰려들고 그걸 먹으러 만타가오리들이 모여듭니다. 관광객들은 이 장관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학자들의 철저한 가이드라인 하에 운영된다는 겁니다. 만타가오리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관광은 만타가오리를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보존과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증거죠. 과학자들의 연구도 보호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성 태그를 이용한 추적 연구를 통해
만타가오리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일부 만타가오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횡단하는 개체도 있죠. 반면 특정 지역에 정착해 사는 개체군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정보는 보호구역을 어디에 지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동 경로상의 주요 지점들을 연결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죠. 또한 만타가오리가 심해까지 잠수한다는 발견은 우리의 보호 전략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얕은 수영만 보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개체 식별 기술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만타가오리의 배 부분에는 마치 지문처럼 각자 고유한 무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개체를 구별할 수 있죠. 전 세계 다이버들과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민과학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개체수 추정, 이동 패턴 파악, 수명 연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처음 목격된 만타가오리가 몇 년 후 멕시코에서 다시 발견되는 시기죠. 이런 데이터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타가오리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은 거대 만타가오리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데 큰 힘이 됐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일명 사이테스에도 만타가오리가 포함됐습니다. 아가미판 거래를 추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해역에서 만타가오리 어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이 대표적이죠. 위반 시 무거운 벌금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하지만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넓은 바다를 감시하는 건 쉽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타가오리가 집단으로 모이는 청소역을 보호하는 게 특히 효과적이죠. 청소역이란 작은 물고기들이 만타가오리의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장소입니다. 만타가오리들은 이런 청소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마치 미용실을 가는 것처럼요. 이곳은 만타가오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연구와 관광 모두에 이상적입니다. 하와이의 코나 해안, 몰디브의 여러 지역,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 등이 유명한 청소역입니다. 이런 곳들을 핵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하죠. 번식지와 먹이터를 연결하는 이동 경로도 보호해야 합니다. 만타가오리의 전체 생활사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타가오리의 가치를 이해해야 자발적 보호가 가능하죠. 여러 단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만타가오리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설명하죠. 어민들에게는 생태관광 가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만타가오리를 잡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실제 수치로 보여줍니다. 관광객 교육도 중요합니다. 만타가오리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알려줘야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말 것, 플래시를 터뜨리지 말 것, 절대 만지지 말 것 등이죠. 기술 혁신도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대표적입니다. 하늘에서 만타가오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물속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죠. 수중 로봇도 활용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심해까지 따라가며 만타가오리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몰랐던 만타가오리의 생태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환경 DNA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샘플만으로도 그 지역에 만타가오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개체수 추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플랑크톤 분포를 예측하고 만타가오리가 어디로 이동할지 미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업 규제 구역 설정에 활용됩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만타가오리 보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은 플랑크톤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이는 곧 만타가오리의 먹이원에 영향을 미치죠. 산호초 백화 현상도 간접적으로 만타가오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산호초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곳에 의존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청소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해양 산성화는 플랑크톤의 껍질 형성을 방해합니다. 플랑크톤 개체수가 줄면 만타가오리의 먹이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런 연쇄 효과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만타가오리를 구하는 길은 결국 지구 전체의 해양 환경을 지키는 길과 같습니다. 이들은 해양 생태계 건강의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죠. 혼액 문제도 심각합니다. 만타가오리를 직접 노리지 않더라도 다른 어류를 잡는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롤 어업과 자망 어업이 위험하죠. 거대한 몸집 때문에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질식하거나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설령 살아서 풀려나더라도 부상으로 인해 나중에 죽는 경우가 많죠. 해결책은 어업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선택적 어구를 사용하거나 만타가오리가 출몰하는 시기와 장소를 피해 조업하는 거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혼액된 만타가오리를 안전하게 풀어주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처치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특히 유령 어구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버려진 그물이나 낚싯줄에 만타가오리가 얽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행히 만타가오리는 영리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버에게 다가와 얽힌 줄을 제거해달라고 멈춰서는 행동이 여러 차례 기록됐죠. 하지만 모든 만타가오리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홀로 고통받다 죽습니다. 바다에서 유령 어구를 회수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이버들과 어민들이 협력해 바다 청소 작업을 벌입니다. 이렇게 회수된 어구는 재활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선박 충돌도 큰 위협입니다. 만타가오리는 종종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데 이때 빠르게 지나가는 배의 프로펠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 해역에서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타가오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탄 배가 만타가오리를 다치게 하는 거죠. 속도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선장들에게 만타가오리 출몰 지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전방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만타가오리를 미리 감지하고 피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간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만타가오리 재활센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상당한 만타가오리를 치료하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만타가오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수 설계된 대형 수조와 전문 수의사 팀이 필요하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에 얽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만타가오리가 몇 달간의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고 바다로 돌아간 경우도 있죠. 이런 개체들에게 추적 장치를 부착하면 귀중한 연구 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타가오리는 한 나라의 해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죠. 한 나라에서 엄격하게 보호해도 다른 나라 해역에서 남획되면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UN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협력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모여 만타가오리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인도양 연안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정보 공유가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발견된 개체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패턴을 파악하면 보호 전략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보호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만타가오리 관광으로 수입을 올리는 지역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됩니다. 가이드로 일하는 전직 어민들은 가장 열정적인 보호 운동가가 되곤 합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만타가오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인증 제도도 도움이 됩니다. 만타가오리 친화적인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에 인증 마크를 붙여주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죠.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타가오리 아가미판을 사용한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사라집니다. 전통의학 대신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타가오리 아가미판의 효능은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신일 뿐이죠. 해산물을 선택할 때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액 위험이 높은 어업 방식으로 잡은 생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증 라벨을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만타가오리를 돕는 길입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바다로 가서 만타가오리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만타가오리를 직접 만날 계획이 있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절대 만지거나 쫓아가면 안 됩니다. 플래시 사진은 만타가오리의 눈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스노클링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죠. 조명을 직접 비추지 말고 간접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선크림도 문제가 됩니다. 화학 성분이 물에 녹아 해양 생물에게 해를 끼칩니다. 리프세이프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증받은 생태관광 업체를 이용하세요. 그들은 만타가오리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해양 생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아직도 만타가오리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번식 생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인공 번식 프로그램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생 개체군 보호가 우선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죠. 기후변화 연구도 중요합니다. 해수 온도 상승이 만타가오리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과학자들을 육성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해양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호 노력 덕분에 만타가오리 개체 수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철저한 보호 정책과 생태 관광의 결합으로 만타가오리 개체군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죠. 젊은 세대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타가오리 보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해양 보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들이 만타가오리 보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불법 거래는 계속되고 있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도 악화 일로입니다. 만타가오리를 구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만타가오리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법을 알고 있고 기술은 준비됐으며 의지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타가오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생물이 아닙니다. 건강한 해양 생태계의 상징이자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들을 구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70%가 바다에서 식량을 얻고 바다는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합니다. 만타가오리가 사라진다는 건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만타가오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만타가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산물을 선택하고 생태 관광을 지지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만타가오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타가오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우아한 생명체가 계속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만타가오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바다에서 만타가오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